두산이 좀 많이 바뀌었죠. 예, 4연승입니다. 아직도 뭐 9위입니다. 아직도 9위고. 그래서 가을 야구가 지금 뭐 이제 좀 차이가 조금 있죠. 가려고 그러면 5경기인데 근데 공동 5위가 뭐 세 팀이나 있으니까 오늘 잘하는 선수가 내일도 주전이다. 약간 이제 두산이 조금 바뀐 게 이런 부분이죠. 그거 하려고 이제 감독을 교체를 좀 했던 게 맞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두산이 지금 이제 순위 싸움을 안 하고 있잖아요. 두산이.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좀 더 없습니다. 그것도 조금 크긴 클 거예요. 1점차 패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막 계속 따라갑니다. 막 3점 주고 4점 주더라 따라가는데 지면 불펜이 아주 힘든 거죠. 힘은 힘들었고 뭐 주말에 기아 상대로 수입을 했어요. 저 주말 3연전 들어가기 전에 기아 상대로 3승 1무 8패 열세했는데 수입승을 했습니다. 좀 뭐 팬들께서는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도 맞고 재밌네. 이런 말씀도 하고 현실적으로는 가을 야구에 대한 부분을 뭐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말하지 못하지만 공동 5위하고 5게임 차입니다. 공동 5위가 3팀이니까 한 팀이면 몰라도 3팀이나 있으면 이 3팀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5경기. 남은 경기가 대략 한 뭐 31경기. 쉽나요? 절대 쉽진 않아요. 절대 쉽진 않지만 하여튼 뭐 모릅니다. 연승하고 연패라는 게 또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쉽지는 않아요. 쉽진 않아요. 근데 9위다. 재밌다. 리장기도 조금 있고. 막 젊은 선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많아요. 조승환 감독 대행 오고 초반에 10경기가 2승 8패였어요. 그 이후에 빠르게 이제 조금 수습을 한 게 있고 처음은 뭐 이렇게 사활 붕괴 이야기도 막 나오고 그랬었죠. 하여튼 조승환 감독 대행 와서 지금 성적이 마이너스 1입니다. 5할 승률에서 마이너스 1이에요. 두산은 그럼 뭐 내부적으로도 물어도 그러면 조승환 감독 대행이 대행 꼬리를 떼나 안 떼나? 이거 아무도 말을 못해요. 두산은 그래요. 왜냐? 박정원 회장이 다 뭐 구단주 중에서도 아주 열정, 애정 뭐 이런 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챙기기 때문에 작은 것까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두산 내부에서도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박정원 회장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말을 안 하면 모르는데. 그래서 아무도 말을 못 하는 거야. 근데 분위기는 상당히 그래도 조성환 감독 등이 뭔가 팀을 좀 좋은 시그널을 준다 이런 분위기는 제가 감지했는데 그때만 말을 할 수가 없어. 무조건 기회 줄 거예요. 내년에도. 이런 말을 감히 누가 할 수 있나요? 딱 하나 얘기해 준 게 있습니다. 감독 대행한테 끝까지 시즌 끝까지는 간다. 이 메시지는 확실히 줬다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줬고 예전에 보면 박진만 감독 대행 하시고 그다음에 감독 그다음에 강인권 그렇게 뭐 NC나 삼성 같은 경우 팀 색깔을 바꾸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도 보고 결국은 이제 몇 승 몇 패가 중요할 것 같고 글쎄요. 저 5할이 상당 부분 스탠다드가 되겠죠. 조성환 감독 대행이 이제 감독 대행 되자마자 양석환, 강승호, 조수행 일단 빼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 그랬어요. 근데 뭐 팬들께서도 그때 이 세 선수 너무 박아놓고 쓰는 거 아니냐 야단 많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 주위에서는 QC 코치 할 때 왜 그 옆에서 그 말을 안 했어. 근데 제가 체킹한 거로는 조성환 감독 대행은 그때도 뭔가 라인업의 변화를 좀 줘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일부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라인업을 그래도 꾸준히 주다 보면 기회를 주다 보면 언젠가는 이 선수들이 주전이 또 살아나야지 팀이 힘을 받는다 이런 주장들을 또 해왔고 시즌 초반부터 그게 조금 약간 하다가 결국은 뭐 이승엽 그 당시에 감독이 또 거기에다 힘을 좀 실어준 거죠. 그런 의견에 밑에서 의견이 이렇게 양갈래로 왔을 때 조성환 감독 대응은 일단 조금 변화를 주자는 그런 쪽이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콜업인만 좀 바꿨으면 이거보다 나았을 거 아니냐 들쭉날쭉합니다. 이닝을 많이 못 먹어주는 것도 맞고 근데 뭐 안 바꾼 건 그거죠. 순위 싸움이 약간 좀 처져 있었잖아요. 리빌딩으로 가자 이랬는데 젊은 선수들이 너무 잘해주는 게 맞아요. 뭐 윤태호라든지 최민석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박신지 선수도 마찬가지고 2군에서 만들어서 올라온 선수들이 잘해주는 거죠. 잘해주는 거고 FA 지금 김재환, 홍건희, 최원준, 이영하, 조수행 있지만 좀 봐야 될 것 같아. 아직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팀이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이 선수들이 대박 계약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봐요. 글쎄요. 요즘 하여튼 불펜이 다들 저 고민들이 많으니까 이영하 선수에 대한 부분들 뭐 타 팀에서 관심을 좀 가질까요? 하여튼 뭐 좀 볼넷 부분도 조금 있긴 있죠. 두산이 조금 많이 바뀝니다. 변혁의 시기 7년 연속 그 한국 시리즈를 갔던 그 왕조 두산이 어려움을 겪다가 이승엽 감독이
감독이 와서 또 2년 연속 가을 야구를 또 다시 가고 올해 또 다시 9위로 내려앉으면서 결국은 감독이 경질이 됐어요. 경질이 됐는데 두산이 올해 이제 교육리그를 참가를 합니다. 두산이 미야자키 교육리그를 참가를 하고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두산이 일본에서 미야자키에서 마무리 캠프를 이어갑니다. 교육리그를 하고 마무리 캠프로. 교육리그 뭐 삼성 또 뭐 하나 그죠? 하나가 교육리그를 하고 상당 부분 큰 도움을 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네. 교육리그를 하고 마무리 훈련도 미야자키로 일단 뭐 가는 것으로 조금 했어요. 이번 주 이제 두산이 상당히 좀 고비를 맞는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좀 뭐 고비를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를 만나고 KT를 또 만나요. 인터넷 정수기 교체 고민하시는 분 많으시죠? 성능은 거기서 거기 혜택만 잘 비교해 보세요.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할 때 비교원 최대 혜택이 더 늘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128만 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휴대폰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드립니다. 보장제 시행으로 타사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지원금 차액의 150%더 드린다고 합니다. 인터넷 가입원 할 때 비교원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 정보 보안도 철저해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1670-2521로 상담 받으시거나 녹색창에 비교원을 검색하고 상담 신청하세요. 조성환 감독 대행을 제가 조금 만났습니다. 조 감독 대행을 좀 만나서 조 감독 대행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봤어요. 생각을 조금 들어봤어요. 감독 대행이 하면서 이 완벽한 메시지를 딱 받았죠. 약간의 리빌딩, 리툴링을 좀 해달라. 그런 메시지를 조금 받은 겁니다. 그래서 조성환 감독 대행은 이제 찬스가 주어지면 젊은 선수 위주로 좀 해보려고 하고, 근데 이겨야지 젊은 선수들이 보람이 생기고, 젊다고 해서 경기 막 내주고 이러면 더 처진다. 선수들이 그 맥없이 지는 경기가 처음에 많았을 때 양의지 선수하고 면담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면담을 했는데 양의지 선수가 이번 경기, 오늘 경기 이길 수 있었는데 게임이 넘어가니까 지치더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하니까 이길 수 있는 경기는 좀 잡아가면서 해야 된다.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팀이 더 활력을 띠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도 되겠다. 그래서 야구는 이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잘 싸우고 지면 야구장에서 지친다 소리만 들려서는 안 된다. 조성환 감독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없어도 두산 야구는 계속될 거니까 다른 분이 와도 새롭게 시작을 해도 두산의 색깔은 두산 야구 색깔을 가지고 해야지 되고 그래야지 또 시행착오가 적어진다. 다른 분이 오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두산 야구의 색깔을 좀 더 짙게 만들면 그런 이야기를 좀 했고 나름대로 자기가 만약에 감독 대행에서 끝나고 감독이 안 되더라도 나름대로 정리는 잘해주고 갔구나 이런 느낌을 만들어주고 싶다 이야기하고 욕심 당연히 있죠. 근데 욕심 낸다고 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조성환 감독 때문에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선수들이 좀 재미를 느껴야 된다. 그러니까 팬들이 야구를 봤을 때 선수가 재미없으면 팬도 재미없단 말이야. 승패를 떠나서 이거 왜 보고 있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없으니까. 뭔가 로이스트 감독 때에 롯데 로이스트 감독 때에 또 조성환 감독 때에 그때 로이스트 감독하고 같이 또 야구를 했었죠. 그죠? 그러면서 그런 야구를 그때 참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두산 멤버가 다르지만 그때하고는 하지만 선수들이 생각하는 그 느낌은 다르지 않다. 로이스 감독이 두려움 없이 해라. 투볼, 쓰리볼로 마구 쳐봐라.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나쁜 피드백을 받은 적이 없대요. 머뭇거리거나 망설이는 것은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거 안 하거나 빈틈을 보이는 것도 안 된다. 한번 들이대 봐봐. 그걸 좀 선수들한테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 변화가 돼 보이고 그 이야기를 조금 하더라고요. 주전 선수들이 책임감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투수가 타자하고 좀 더 싸워야 된다는 이 부분들 점수 후영할 수 있다. 하지만 좀 강해져라. 그러면서 지금 두산 조금 망설이는 건 조금 줄어든 것 아닌가 이 이야기를 하고 그 조성환 감독 대행이 그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타 팀의 감독 면접을 다 이야기들 나왔죠. 감독 면접 봤었죠. 그때 이제 정리를 해둔 것이 있는데 그때 정리해둔 그거에 뭐라고 적어놨냐. 조성환 감독 대행은 나는 앞으로 이런 야구를 하고 싶다. 그게 바로 세밀한 닭공. 그걸 하려면 연습
좀 많아야 되겠죠. 뭐 공격적인 마인드도 당연히 뭐 없으면 안 될 거고 있어야 될 거고. 두산 야구에 대한 색깔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색깔 본인이 그냥 마음에 든다. 나는 두산 야구 좋다. 내 야구 색깔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것 조금 더 옅게 하고 두산 야구의 색깔을 좀 더 짙게 할 거다. 그리고 윤태호 등 젊은 투수들이 마운드에 올라와서 타자들하고 강하게 싸우는 걸 보면 그냥 뭉클함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두산이 발동이 이제 뭐 조금 늦게 걸린 측면은 있죠. 근데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혹자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좀 뭐 늦었어. 하지만 진짜 야구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 예.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올해 계약 만료되는 감독들 있죠. 계약 만료되는 감독들이 이제 연경혁 감독, LG, 또 삼성의 박진만 감독, SSG 이승용 감독, 그리고 이제 또 두산 조성환 감독 등, 그리고 키움의 설종진 감독 등이 있습니다. 연경혁 감독은 재계약이 매우 유력합니다. 사실 이제 이미 LG 구단이 시즌 전에 연경혁 감독한테 이제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LG 구단 프런트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큰 그림으로 팀을 잘 운영을 한번 해보자. 2023년에 29년 만에 우승을 하고 2024년에 3위를 했어요. 이제 2025년에는 그러면 우승하면 좋겠지만 우승을 하면 정말 좋겠지만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승에 근접할 수 있는 팀을 가져가려 그러면 큰 그림에서 한번 팀을 감독님 운영을 해 주십시오. 프런트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하면서 무조건 우승을 해야 재계약을 하겠다. 그런 거 절대 아니다. 이 이야기를 딱 했습니다. 연경 감독 당연히 뭐 능력 있고 팀 잘 운영을 하고 방망이가 그렇게 뭐 한 달 넘게 집단 슬럼프였는데도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프런트가 같이 협업을 잘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삼성의 박진만 감독은 가을 야구가 딱 잣대가 될 거죠. 지금 가을 야구를 가느냐 이게 뭐 박진만 감독이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는 뭐 계속 밖에서도 뭐 너무 많은 이야기가 들립니다. 뭐 저도 뭐 그 이야기를 귀를 닫고 지내는 게 아니니까 들리는 것도 맞고 지금 중도의 경지를 만약에 삼성이 결정을 한다. 그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가을 야구에 도전하는 게 쉽지 않겠구나라고 내부 판단을 아마 할 때겠죠.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롯데를 상대로 2승 1무를 거뒀습니다. 이 2승 1무가 삼성 입장에서는 뭐 정말 그래도 진짜 가뭄의 단비다. 그리고 팀이 성적이 안 좋고 그러면 주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엄청 나옵니다. 근데 지금 삼성은 모두가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적이 안 좋으면 지금은 좌고우면한 시기가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용 감독 같은 경우는 재계약을 한다 그러면 2년이 좀 유력하죠. 3년을 보통 재계약할 때는 3년까지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3년은 글쎄요. 2028년 청라돔 시대는 구단에서 많은 비전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뭐 새롭게 뭐든지 뭐 좀 많은 변화를 좀 주려는 그런 걸 가지고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승용 감독은 지금 나름 내부 평가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팬들의 평가는 조금 많이 나쁜 경우도 있고 그래도 요즘은 조금 좀 나아졌나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불만이 좀 많으십니다만은 재계약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뭐 지금 이게 시즌 끝까지 조금 봐야 돼요. 아직도 33경기가 남아서 33경기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 성적이 토대가 될 거고 통득이 토대가 안 되는 감독은 없다. 그리고 키움의 설종진 키움은 키움 내부적으로 그냥 흐름이 돌아가는 거라서 제가 내부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이장석 대주주한테 좀 물어봐야 되는 건데 키움이 송성문 선수 뭐 포스팅 선언을 했더라고요. 신청하고 싶다. 좋은 결과 안 올 수는 있지만 받아보고 싶다 했는데 120억 원 초대형 BFA 단연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타구단에서 엄청 성토를 했어요. 야 이렇게 쾅 줘버리면 이게 뭐 가이드라인 되고 이러면 시장이 막 혼탁 깨지고 뭐 타구단에서 뭐 몇몇 단장님들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하한선을 준다니까 막 하는 거 아니냐는데 뭐 그것도 영향이 있겠으면 저는 타구단이 그런 말 할 그 자격은 없다고 봐. 저는 요 부분은 그냥 내로남불이라고 생각을 하고 키우면 이제 120억 원은 약간 뜬금포는 맞지. 근데 기존 감독들이라고 해가지고 이 경질 가능성이 없는가 이게 꼴찌를 하게 되면
무조건 그 감독은 언제 잘려도 이상하지 않다. 꼴찌가 주는 상징성이 또 있어요. 하나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하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금요일 날 NC 하나전을 보러 갔는데 임원실에도 갔죠. 홈 임원실에서 이제 뭐 그 임원들을 만났고 원정 임원실도 당연히 또 가서 또 이야기도 좀 나누고 합니다. 뭐 늘 자주 합니다. 가서 있다 보면 뭐 허구현 총재를 만날 경우도 꽤 많았었고 뭐 사장님 단장님들 뭐 이야기를 좀 듣기도 하고 그리고 경기 전에는 감독님들 보고 NC 팬들께서 또 하나의 원정 또 많이 오셨더라고요. 팬들께서 좀 뭐 보고 야구부장 너 어쩐 일이냐 반갑다 이 사람아 저도 인사 좀 드리고 했습니다. 근데 그 원정 임원실에 단장 이렇게 있는 게 바로 찍혔어요. 그리고 뭐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내가 올라가니까 카메라에 찍혔다 하면서 벽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하여튼 이제 그날 폰세 선수가 훈련을 15일이죠. 훈련을 마치고 김경문 감독가 딱 봐가지고 폰세 선수가 농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김경문 감독한테 폰세 선수가 통역동해갖고 뭐라 그랬냐면 제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아이 감독 매니저죠. 아니 매니저 저기 나 9회 마무리 준비해? 해 말어. 나 할까? 나 대학 때 나 선발 던지고 하루 쉬었다가 막 마무리도 하고 막 그랬다. 근데 어릴 때 엄청 해봤어. 웃으면서 막 농담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독이 아니야 건강하게만 하면 돼. 이 사람은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랬는데 나 준비하라면 준비할게 막 하면서 농담하면서 막 이렇게 오케이 이러면서 이제 갔어요. 그러면서 감독이 폰세 선수의 완주가 중요하다. 완주가 중요하고 이제 뭐 폰세 선수가 이제 메이저에 뭐 엄청 큰 돈을 받아서 메이저로 가는 것 아닌가. 갈 가능성 높죠. 너무 잘하니까. 또 패디 선수라든지 역수출된 선수들 우리가 많이 봤단 말이에요. 많이 봤는데 패디 선수가 2년에 1,500만 달러. 패디 선수 뭐 지금 뭐 좀 부진한데 패디 선수 정도보다는 조금 더 낮은 오퍼를 받더라도 그거보다 낮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아니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하나 쪽에다 자꾸 뭐 폰세 선수에 대해서 자꾸 물어온대요. 뭐 장단점은 얘기는 해주겠지만은 이거 왜 물어오는 거야 기분 나쁘게. 그래서 뭐 하나 쪽에서는 뭐 좋은 선수인데 한국에서 한 2, 3년 정도 뛰고 가면 더 좋을 거다. 더 좋아질 수 있다. 아무튼 계속 지켜보면 좋겠는데 이렇게 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뭐 물어오면 뭐 답을 안 해줄 수는 없지만은 왜냐하면 한국 구단들도 메이저리그 팀에 뭐 선수 이렇게 하고 물어보고 뭐 자료 요청하고 이렇게 할 때 서로 협업해주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조금 있어요. 폰세 선수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뭐 이러면서 아니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죠. 좋은 선수인 건 다 봤으니까. 하지만 한국에서 좀 더 하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 좀 놔두면 무르익으면 그때는 한번 오퍼를 던져보든지 말든지 해라. 근데 외국인 부상보험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그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이걸 플랜을 짜서 우승보험 같은 거 있었잖아요. 한 2억 5천을 우승보험을 들면 우승하고 나면 뭐 한 10억. 그죠? 외국인이 다치면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상보험이 있어요. 있는데 하나하고 SSG가 조금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구단들은 뭐 들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들었는데 요건 실제 부상으로 교체된 선수들이 많잖아요. 꽤 많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 SSG하고 하나가 들었는데 사실 SSG하고 하나가 들면서 생각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어르신들 안보험 들어드리잖아요. 자식들이. 왜 드느냐. 안보험을 들면 그것도 더 건강하다고. 그래서 막 보험들 우리가 여행자 보험도 들면 이상하게 조금 더 여행을 잘 순조롭게 안 아프고 잘 마칠 것 같아서 드는 경우가 꽤 있다고. 그런 게 또 있었어요. 그런 마음도 좀 있는 거죠. 당연히 있고. 문동주 선수 얘기를 좀 해보면 타박상입니다. 타박상인데 병원 검진을 했어요. 뭐 결과도 타박상이라고 뭐 뉴스에도 나왔죠. 일단 멍이 좀 있습니다. 붓기가 부었다가 아이싱을 많이 해서 지금 조금 많이 빠졌대요. 많이 빠졌는데 일단 내일까지 지켜볼 겁니다. 내일까지 지켜보고 내일 만약에 상황이 안 된다. 일주일 안에 등판할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엔트리에 제외를 하는데 엔트리 제외를 할 때 3일 소급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3일 그냥 소급해서 엔트리 빼버릴 그럴 생각들도 하더라고요. 일단 상황을 조금 내일 봐야 돼요. 그러면서 만약에
문동주 선수가 한 텀을 빠진다 그러면 한 텀 정도죠. 예, 인대 문제 없고 근육에 문제 없고 타박산 뭐 좀 부은 건데 그죠? 뼈 다행히 문제 없습니다. 근데 한 텀을 만약에 빠진다면 그럼 뭐 대체 선발 누가 또 쓰긴 써야 되겠죠. 써야 될 건데 이제 많은 팬들께서 하나의 이제 불펜 운용에 대해서 오늘 많이 질문들을 주셨어요. 쓰는 선수만 쓰냐 이씨 뭐냐 이거 이딴 식으로 할 거냐 화들이 엄청 많이 나셨어요. 많이 났는데 그 지금 2위 감독이신데 그 밑에 있는 감독들보다 훨씬 야단 많이 맞고 뭐 막 쌍욕 날아들고 막 그러던데 우리 채널에는 욕까지는 안 올리셨는데 진짜 화들이 좀 많이 나오셨던데 15일 날 김기중 선수 4이닝 2실점 던지고 팀 승리를 그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김기중 선수 엔트리에서 제외해요. 그거는 이제 빨리 제외하고 난 다음에 빠르게 좀 올릴 겁니다. 열흘 딱 지나면 바로 올려서 또 이제 선발 요쪽 또 이용을 조금 한번 선발이 됐든 불펜이 됐든 빨리 좀 활용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으니까 선발 요원이니까 어차피 던져도 며칠 쉬니까 엔트리는 뺐었고 근데 그날 한 명을 안 올려요. 그냥 엔트리를 비우고 가고 그 다음 날에 문동주 선수가 타박을 맞고 불펜을 또 많이 쓰게 되고 또 그 다음 날에 황준서 선수가 조기 강판이 됐습니다. 그죠? 근데 많은 팬들께서 야 엔트리를 왜 비워? 지금 필승조들이 지금 뒤치다끌이 할 판인데, 근데 이제 서산이고 창원이니까 선수가 하루 왔다가 빠지고 물론 이제 문동주 선수의 타박, 그죠? 타구 타박. 그다음에 황준서 선수는 뭐 조기 강판 뭐 예상은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리라고 뭐 무조건 뭐 그런 전망을 하진 않았겠죠. 그죠? 야단도 많이 저 팬들한테도 맞고 하는데 선발이 좋을 때였죠. 시즌 이제 한참 전반기에 이렇게 쫙 흐름이 있을 때 선발 좋을 땐 불펜이 잘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불펜들이 막 뒤치다거리를 막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강해 보이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딱딱딱 수순대로 나오고 불안 요소가 있었지만 강하게 보이고 근데 이제 선발이 조금 흔들렸죠. 유현진 선수의 이닝이 조금 줄어들고 문동주 선수는 후반기에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뭐 이번 다치기 전에도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선수들도 좀 업다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펜 가부화가 있는 게 맞아요. 있는 게 맞고 지금 뭐 하나도 내부적으로 뭐 고민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너무 이제 이런 그게 잘 나가고 있는 팀에도 상당히 부담은 조금 주는 것 같아요. 그 내부에 지금 많이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압박들을 주시니까 뭐 제가 뭐 야단 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야단 맞을 일 있으면 야단 맞아야지. 근데 막 이게 막 그 있잖아요. 막 수준 높은 좀 비난까지 가면 좀 부담을 좀 많이 느껴요. 엄상배 선수는 부진에서 2군으로 내려갔죠. 좀 던지는 거 보고 뭐 불펜으로 좀 써야지 뭐. 선발 안 되잖아. 향후로는 불펜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조금 뭐 1이닝 아니라 한 2이닝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라도 안 쓰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쓰임새가 조금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쓰임새 폭이. 하지만 또 포스트 시즌에 던졌던 선수니까 경험은 좀 무시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건 좀 맞는 것 같고. 이제 하나의 불펜이 찬바람이 불면 하나 불펜이 조금 달라질 거라고 내부에서 봅니다. 실제 이건 기록으로도 좀 나옵니다. 9월이 되고 조금 선선해지면 투수들이 조금 올라옵니다. 조금 올라오고 특히나 약간 스텝 베이스가 좀 있는 투수진은 조금 더 올라옵니다. 뭐 김수현 선수도 구속이나 회전수는 큰 차이가 없어요. 약간 좀 지치다 보면 근데 보통 지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조금 지치잖아요. 그러면 스탯은 별 차이가 없는데 이상하게 제구가 흔들리는 거는 있더라고요. 그게 희한해. 그죠? 그게 지친 거죠.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조금 지치는 거죠. 부하가 걸리죠. 근데 보통 요럴 때는 푹 쉬어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요런 경우는 좀 찬바람이 불고 그러면 조금 더 많이 바뀝니다. 그런 거는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